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,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 피드백 및 컨펌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자, 일단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웹디자인과를 희망하고 있는 뭐뭐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1년 뒤면 대학교를 가게 되고 꼭 디자인과를 가서 미래 직업도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. 고1 때부터 친구들은 학원 다닐 때 저는 집에서 꾸준히 피그마로 웹디자인을 독학했습니다.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실무에 있으신 마디아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. 꼭 컨펌 신청에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이분은 고등학생 분이시고요. 집에서 혼자 웹디자인을 피그마로 공부를 하고 좀 독학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일단 피그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지금 앞에 디자인이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? 이게 우리 시청자분이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. 자, 일단은 이쪽은 시청자분이 디자인하신 메인 페이지고요. 이쪽은 뭐냐면 이제 인터랙션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오늘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 웹디자인의 기본적인 느낌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한번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씩 보도록 합시다. 이분은 일단 고등학생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 돼요. 약간은 편집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네. 오버랩도 좀 있는 것 같고. 여기 이렇게 면으로 백그라운드를 깔아가지고 구분을 좀 시켜줬고, 약간 디자인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특이하죠.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. 웹디자인 자체가 버튼은 아닌 것 같고 설명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네. 자, 일단은 고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은 훌륭합니다. 고등학생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오버랩을 좀 하시고요. 디자인 스타일이 좀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하거나 운영에서 많이 보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. 약간 해외에서 많이 볼 법한 저번 주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번 주 시청자분보다도 훨씬 더 다이나믹해요. 사이트가. 그렇죠? 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. 약간 매거진 사이트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 같고, 어떻게 보면은 편집샵을 보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분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. 지금 주변에 내 주변, 내 친구겠죠? 아마 본인 말고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잘한대요. 근데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.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적어도 제가 본 고등학생 중에 제일 잘해요. 디테일하게 하나씩 눌러보면 당연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. 일단 시각적으로 룩을 잘 뽑아내요.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, 이제 UX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시면 되는 건데, 보고 그리고 뭐 했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재능 아닐까? 웬만한 대학생보다 잘해요. 굉장히 디자인 잘하는 대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감각이 확실히 있는 거야.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도 나름 많이 한 게 눈에 보이고요. 내가 이걸 클릭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거 고민 안 해요. 잘. 특히 학생들은 이 한 판을 내가 어떻게 꾸밀지만 고민하지, 내가 클릭해서 이게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할지까지 고민을 안 한단 말이야. 근데 거기까지 지금 고민을 했어. 그것도 고등학생이. 거기다 물론 인터랙션까지 걸어서 주셨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, 그래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컷을 2개로 분할해가지고 넣어주셨어. 이 친구는 잘해요. 인정합시다. 물론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엔 당연히 부족하지.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. 실무자분들 중에 고등학생 때 저거보다 잘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. 적어도 제가 고등학생 때보다는 한 10배 잘해요. 이제 칭찬은 이쯤 하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칭찬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번 전체 룩을 한번 느낌을 보자고. 저는 요거를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거는 위에랑 밑에랑 조금 정리 방식이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졌는데,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약간 사이트가 살짝 어수선하고 조금 정신이 없는 느낌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좀 너무 과하게 쪼갠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여백들이 역시나 조금 빡빡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트를 좀 봐야 되는 거고, 이렇게 쓱 보면은 약간은 좀 타이트해요. 근데 여기는 또 타이트해 보이지 않고 여기는 또 타이트해 보이고, 아마 여기는 같은 여백을 썼는데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덜 돼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위쪽보다는 이 하단 쪽이 조금 더 빡빡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봤을 때 이분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. 정말 눈에 띄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, 이미지 선택을 굉장히 잘하세요. 물론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 이미지 선택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이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웹사이트의 디자인 시안에 이미지를 어떻게 꽂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다만 이미지 선택은 좋지만 이미지를 활용해서 디자인에 녹이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
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레이아웃을 조금 건드려주고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미지 초이스를 이렇게 잘한다는 거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그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아이콘도 특이해. 카테고리도 일반적이지가 않아. 그 뭐지? 여기에 이렇게 흰 색깔 점이 하나씩 있네. 잠깐만. 이건 지금 스트로크를 하셨구만. 그죠? 채우셔가지고 그 다음 스트로크 주셨으면은 이 흰색 점이 없었을 건데 실수인 것 같고, 요 카테고리가 약간은 조금 더 커도 돼요.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현재 디자인 스타일도 저번 시간 했던 시청자분과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좀 볼륨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분도 역시나 자간을 0% 쓰셨네요. 한글인데 폰트 사이즈도 지금 14죠.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폰트 사이즈 14 나쁜 건 아니야. 웹디자인에서 통상적으로 자주 쓰는 사이즈 맞아요. 근데 항상 이 볼륨감을 따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저번 시간에도 이 볼륨감에 비해서 폰트가 작아요.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검색이더라고.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. 여러분들 이게 검색처럼 느껴져요? 이 검색 아이콘과 이 문구 있잖아요.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검색 아이콘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묶여있는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했고, 여기에 텍스트가 왜 따로 있지? 이 생각을 했었어요, 처음에.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가 검색 창인 거잖아요. 오해의 소지가 있다. 내가 디자인 스타일상에서 이 검색창 자체를 심플하게 텍스트로만 뿌리실 거면요, 차라리 아이콘이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여기 여백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줘야지 이게 검색창처럼 그나마 인지를 하는 거예요. 아까처럼 이렇게 이 아이콘을 뒤로 떨어뜨려 놓고 여기 여백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그룹핑이 이렇게 세 개가 묶여 보이잖아요. 여기 컬러 톤이 이미지 선택은 좋은데 이런 백그라운드 톤 때문에 이미지가 좀 묻혀 보이거든요. 이미지가 조금 더 이렇게 딱 몰입감 있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려면 이미지 톤과는 좀 대비되는 컬러를 써야 돼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. 그냥 블랙 하나 이렇게 깔면 돼요. 그러면 딱 몰입감이 돼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. 이거와 이거는 확실히 맹하죠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선 정말 불필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게 첫 번째 페이지라서 01번을 굉장히 크게 힘있게 쓰신 거잖아요.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폰트도 자간들이 우선은 0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자간을 조절해서 약간 오밀조밀하게 한글 폰트 딱 그룹핑 묶여 보이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. 본문 사이즈는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. 이 타이틀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세로로 가운데 정렬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? 상대적으로 이 여백값이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. 이게 뭐지? 이게 왜 이미지가 여기 있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02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01번이라고 써져 있어서 저게 두 번째 페이지를 예시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긴 했는데, 위치가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말과 똑같은데 이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는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물론 페이지가 뭐 3, 4개밖에 없으면은 뭐 안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페이지가 이렇게까지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몇 페이지까지는 좀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상단에선 다크 모드로 한번 세게 팍 눌러주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타이틀 사이즈는 역시나 여기도 괜찮아요. 근데 버튼이 조금 작아. 이 볼륨감에 비해서 약간 작아요. 역시나 여기도 가운데 정렬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만도 여백값이 300이 넘거든요. 역시 이런 여백들 좀 불필요하지. 이거는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일단 전혀 안 들긴 하는데 밋밋해요.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군더더기도 없거든요. 이렇게도 많이 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 디자인에. 아마 이런 디자인에서 힘을 좀 주려면 폰트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. 폰트를 볼륨감을 조금만 잡아줘서, 폰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타이틀과 본문에 대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. 사이즈나 상단 배너와 그 바로 밑에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. 이 강렬한 이미지가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. 이거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디자인인 게 뭐냐면,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도 폰트 사이즈가 13 조금 작아요.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16은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는 14 이상은 써야 돼요. 볼륨감이 커요. 사이트가 와이드 값 좀 볼까? 몇이지? 1500이 넘잖아요. 웹디자인에서 1500이면 진짜 넓게 쓰는 거예요. 요즘에 하도 이제 프레상도가 많다 보니까 1500을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넓은 겁니다. 1500이면. 그 다음에 이 접고 펼치기잖아요. 이게 결국은, 그쵸? 이게 현재 펼쳐진 상태인 거고, 이거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하단으로 접힌다 이 얘기겠죠. 아까 우측에
인터랙션에 대한 예시가 좀 있었잖아요. 그렇죠?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체 통으로 그룹이 돼 보이지가 않고요. 여기를 흰색으로 뚝 끊어버리니까 이거 따로 따로따로 뚝 하고 분리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 이미지 안에 삽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룹이 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수정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이 버튼은 너무 강해요. 많이 세요, 버튼이. 자, 일단 확대 좀 이거 뭐야. 여기에 왜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지? 제가 볼 때는 라인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확대하니까 갑자기 라인이 딱 보이네. 여기가 지금 이제 인터랙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, 기본 상태에서 가운데 화살표 누르면 이미지 아래서 올라옴. 아래.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. 이게 현재 디폴트 상태인 거지. 흰 색깔이 바닥에 깔릴 필요가 없어요. 이 화살표를 누르면 결국은 이게 밑에서 이렇게 치고 툭 올라온다, 이 얘기예요 지금. 이거 이렇게 하면 인터랙션까지 오늘 구현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?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. 여기도 역시나 타이틀이네, 그죠? 이 부분도 타이틀인데 사이즈는 괜찮아. 타이틀이 역시나 본문이 작아요. 행간도 좀 빡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. 행간도 조금만 더 넓혀줄 필요가 있겠네. 지금 140% 정도 주신 것 같은데, 저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아트적인 사이트의 느낌, 약간 매거진스러운 느낌의 이런 웹 디자인에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키코너, 제가 볼 때 이 사이트의 키코너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. 여기선 이제 타이틀이 키를 갖고 있는 거고, 여기선 이제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서 키를 좀 갖고 있는 건데, 우선은 이미지가 오버랩 된다는 것부터가 저는 약간 좀 정신없게 느껴지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미지를 까는 의미가 있어 없어? 전혀 없지.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인터랙션을 좀 걸어 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기본 상태 가운데 화살표 누르면 뒤에 사진 보임 이렇게 써주셨잖아요. 제가 근데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. 이거를 이게 왜 있지? 이렇게만 느꼈었는데, 아마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보고 보니까 이제 인지가 될 건데, 이 설명 없었으면은 이게 뭐지라고 했을 거예요. 얘를 누르면 이 이미지가, 페이지가 바뀌나?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건가? 보통 이렇게 인지를 하지, 이 화살표를 누른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열린다고는 보통은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디자인이지.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. 자, 다시 어떻게 접어야 될까? 접을 수가 없어. 버튼이 없거든. 그러니까 얘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상할지언정 다시 접을 수 있는 기능은 넣어줘야 되거든. 만약에 이걸 접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. 뭐야? 초기화시키는 거지. 브라우저 리셋하는 건데, 이 부분도 약간 좀 벽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가? 왜 이렇게 밋밋하지? 여기 디자인이 너무 밋밋해. 깔끔하고 심플해서 좋긴 한데 얘를 살리긴 좀 힘들 것 같아 사실은. 이따 제가 수정을 해보긴 하겠지만, 이 벽돌 하나 있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? 우선 전체적으로 밋밋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제 방수하고 이제 콘크리트 몇 퍼센트 들어갔냐는 건데 전혀 인지가 안 돼. 명확하게 해줘야 돼. 명확하게. 어떻게,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와 같이 그룹을 묶어주는 게 훨씬 낫지. 근데 이제 이렇게 오버랩을 해버리면은 폰트에 대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뭔가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해서 이따가 한번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상태에선 좀 힘들 것 같고요, 수정이. 이미지 리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옛날에 제가 시청자 컨펌 할 때 시청자분 디자인 중에 이렇게 휴지 한 장 있는 거 있었거든요. 약간 그 생각이 들어. 휴지 한 장 이렇게 딸랑 넣어놓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데,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. 약간 비슷해요, 그거와. 그때 컨펌했던 거라서. 그때 5년 전이니까 또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니까 또 한번 리터치 해보도록 하고. 자, 이 부분은 지금 디자인이 폰트가 일단 정신이 없어요. 네, 이거는 아마 저 말고도 누가 봐도 그렇게 아마 느낄 거예요. 왜 그럴까? 이 폰트 때문에 그럴까? 물론 폰트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것들이야. 결국 이런 것들,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 그나마 한결 낫겠지. 훨씬 낫네. 이분이 아까도 제가 좀 말했지만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는 분 같진 않아요. 뭔가 자꾸 이 디자인의 특이점을 자꾸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. 사이트가 굉장히 노멀하지 않고 아트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. 근데 우리가 항상 그걸 알아야 되는 게, 아트적인 사이트 좋지, 인터랙션 발생하는 사이트 다 좋지, 항상 그게 필요해요. 절제. 여기는 그냥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가 문제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이 버튼의 위치도 그렇고, 지금 이것도 버튼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도 폰트 사이즈만
살짝만 좀 키워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안 그래도 이미지 자체가 세로로 직사각형이라 세로값이 조금 길어요. 정사각형보다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트가 다 이렇게 이미지 위에 오버랩 돼가지고 다 깔려 있으니까 이미지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세로값을 늘려가지고 저번 시간처럼 얘를 더 밑으로 내린다. 이게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로는 마우스 오버를 하든 클릭을 하든 본문을 노출시켜도 제가 볼 땐 이슈가 전혀 없어요. 1번이 열려있을 때 2번을 누르면 1번은 본문이 사라지고 2번만 본문이 나타나고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본문을 나타내면은 그나마 이미지 가독성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이미지를 많이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.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아이콘을 딱 보고 바로 좀 이질감이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3D 아이콘이 나온다고? 이 생각을 가장 먼저 받았거든요. 이렇게 간결한 사이트에서 과연 3D 아이콘이 어울릴까? 예를 들면 토스 같은 사이트는 이런 3D 아이콘이 어울릴 수 있지. 그리고 3D 아이콘이 어울리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여기 사이트는 제가 볼 때는 간결하고 심플해야 돼요. 그럴 거면은 이런 3D 아이콘보다는 전체 스타일을 좀 맞출 수 있는, 분위기를 좀 맞춰갈 수 있는 블랙 라인으로 간단하게 간결하게. 이 아이콘을 못 그렸다는 게 아니야. 아이콘 3D 아이콘 굉장히 잘 그렸어요. 심지어 이뻐. 이 3D 아이콘이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. 이 사이트와 좀 안 어울려. 약간 유아틱한 느낌이 나잖아요. 갑자기 러블리한 느낌 나고 약간 귀염귀염한 느낌 나고 아마 컬러 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이트 스타일과는 거리감이 좀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를 가리는 이런 오버랩보다는 그냥 이거 밖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빼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굳이 여기서까지 오버랩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위에서 계속해서 오버랩을 보고 내려가는 상태잖아요. 근데 여기서까지 물론 일관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. 이 웹 디자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레이아웃의 리듬감이에요. 리듬감. 강하고 약하고 중간 가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리듬감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 사이트는 하나가 다 무거워. 한 코너 꼭지가 다 무겁단 말이야. 그래서 리듬감이 좀 느껴지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조금 풀어주는 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폰트 사이즈는 역시나 여기서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레이보다는 그냥 이렇게 블랙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화이트로 가든가. 지금 현재 사이트가 뭔가 카드 UI를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흰 바탕에서 깔끔하게 간결하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. 소위 말해서 그냥 바닥에 뿌리는 형태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그레이가 깔리는 순간 이 하나의 코너가 자꾸 퉁퉁퉁퉁 끊겨 보인단 말이에요. 이 카드 UI는 원래 이 정보성의 그룹핑을 강조하는 사이트거든요. 지금 보면은 정보가 그렇게 많은 사이트는 아니야. 저번 시간보다도 정보가 훨씬 적어요.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는 한번 수정을 해볼 거고 수정을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인터랙션 부분 하신 거 있잖아요. 요거 피그마로 한번 이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시간이 되면이라고 했어요. 무조건 한다고는 안 했어. 알았죠? 왜냐면 이거 수정하는데도 한 2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. 블랙으로 한번 이렇게 그다음 요거 검색 있죠? 일단 이 폰트 사이즈 그러면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. 뭐 이렇게까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. 좌측 정렬을 한번 해주자고요. 그리고 그레이 톤을 굳이 깔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여기는 그냥 화이트로 이렇게 심플하게 이거보단 키워야 돼. 하트 그냥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? 마이너스 30도 정도만 틀어줄게요. 한 땀 한 땀 그려줄 겁니다. 하단과 상단의 그 느낌을 좀 잡아줘야겠지. 당연히 여기 100% 들어와야 되고요. 그다음 상단 화이트에 오퍼시티 뭔가 조금씩 이제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. 원하다 그냥 깔끔하게 가요. 깔끔하게 확대 그리고 다시 접고 다음 쭉 내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좀 이렇게 발생시켜서 클릭 다시 맨 앞으로 좋아.